송산산업단지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건설 중인 가운데 당진시와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는 무효라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유통에 문제가 제기돼 독감 예방접종 일정이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충남도는 백신 품질을 검증한 이후 85만 명에 대한 무료 접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충남 등 전국 5개 광역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전국유일 유기농업 특구인 홍성에서 친환경 인삼 재배에 성공해 처음으로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인 만큼 농가 고소득 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 조성으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낳았던 당진 산폐장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진시와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에 밝혀진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으며 공사 무효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산폐장 반대 깃발을 꽂은 차량 행렬이 당진시청 앞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당진시와 송산산단 산폐장 건설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량 70여 대가 시위에 나선 겁니다. 산폐장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입주 계약서 없는 공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건 입주 자격이 되는지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등 산폐장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구멍가게 하나 내려고 해도 계약서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법으로 멀쩡하게 써 있는데 입주 계약서 하나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있다가 이어 관련법에 따라 당진시가 산폐장을 인수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업주가 속임수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할 도지사와 시장은 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진시는 의회 법령에 의거하여 당진 산폐장을 양도받고 반면 당진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산폐장 인수 여부는 사업 추진에 대한 업체의 의사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계약을 하지 않은 건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측의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 측에 입주 계약을 체결토록 통보를 한 상태고요.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고발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시로부터 입주 계약 관련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2차례나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저촉 사항이 없다라는 검토 의견을 당진시 입주기업 담당 부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입주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당진시의 공문에 따라서 곧 입주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진시와 업체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책위는 현 시점에서 입주계약 체결은 문제가 있다며 당진시와 업체 모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천안에서 중학생 형제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에서 20일 경북 울진에 있는 친척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장례식장에서 경기 시흥에 사는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다니는 천안 학교에 대해서는 22일부터 이틀간 휴교 조치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학교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전날 등교한 학생과 교직원 등 348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학생의 동선도 파악해 접촉 학생들을 격리할 방침입니다. 독감 백신 유통에 일부 문제가 제기돼 접종 일정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부 업체의 이송 과정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22일부터 시작하려던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13세부터 18세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려던 물량인데요.
질병청은 품질 검증을 위해 해당 물량뿐 아니라 임신부 등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접종도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에서는 13세부터 18세, 62세부터 64세까지 확대해 도민 85만여 명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방침과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접종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안내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가 화력발전사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충남과 인천, 강원과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200만 시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며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건의문을 전달했는데요. 이들은 화력발전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해 호흡기와 심내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와 발전소 주변의 재산 가치 하락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발전사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들 5개 지역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내지는데요. 특히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조 원에 달합니다. 발전원마다 적용되는 표준 세율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현재 화력발전소 세율은 1kW당 0.3원으로 원자력 발전 세율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 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최대 140배가 넘는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즉, 더 많은 외부 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받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소 세율을 1kW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도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5개 광역단체를 비롯해 화력발전소가 있는 10개 시군도 전국 화력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지역 일선 시군이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잇따라 해양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태안군은 총 사업비 340억 원을 들여 국립태안해양유물박물관과 부엌도를 연결하는 해안 케이블카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보령시도 총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산도 해양 관광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고 당진시에서는 민간단체가 나서 도비도와 난지도를 잇는 해양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내 시군이 잇따라 해양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할 경우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인데요. 해양 케이블카 사업은 통영과 여수 등 주로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이어왔지만 언제부턴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검토, 시행되는 해양 케이블카 사업.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타당성 검토, 또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홍성은 전국에서 유일한 유기농업 특구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삼도 친환경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지나가자 땅속에 묻혀있던 인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바로 수확에 나선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기른 친환경 인삼입니다. 올해 수확 면적은 축구장 크기와 비슷한 6,600제곱미터. 홍성에서 친환경 인삼이 재배돼 출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심은 지 10년 됐는데 이제 첫 수확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첫 수확을 좀 하게 됐고. 인삼은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편입니다.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하고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넘게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남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도 10여 곳에 불과한데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 농가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석회와 유황 등을 병해충 방제에 활용해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더군다나 인삼은 이게 병이 한번 왔다 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유기농 약재로 해서 제가 과수를 재배했기 때문에 과수에서는 유기농 약재를 좀 옛날 석회보로닥이나 유황합재 같은 거를 만들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쓰던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인삼은 크기가 일반 인삼의 절반이지만 기능성 성분은 더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확된 인삼은 가공업체로 넘겨져 이유식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친환경인 만큼 가격은 일반 인삼에 비해 2배 이상. 홍성군은 올해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인삼 재배를 하면 토양 환경을 보존하게 돼서 지속 가능한 영농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고품질 인삼을 재배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인삼 그 신뢰도를 높여가지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 홍성에서 인삼이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힐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품질 불량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배상을 위해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식품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한국소비자원에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보상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 의료원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간호사 양성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 가운데 80명 안팎을 공공간호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4년 동안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4년 동안 천안, 공주, 홍성, 서산 의료원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도내 4개 공공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모두 780명이지만 지난 3월 기준 613명에 불과합니다. 도는 조만간 토론회를 열어 공공간호사 도입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르면 다음 달 대학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대기 오염물질 초과 배출 사업장에 2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는 올해 상반기 굴뚝 자동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29곳에 초과 배출 부과금 23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초과 배출 부과금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량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49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부과금은 환경오염 저감과 방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한편 굴뚝 자동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태안군이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태안 남면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광장에서 열립니다. 태안의 주요 농산물인 마늘, 고추, 고구마 등이 판매되며 꽃게장과 조개류 등 수산물을 비롯해 한가와 김치 등 가공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군은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농가에 대해선 직거래 장터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카드 결제와 택배, 리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의 문화 공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